오빠, 제가 임신한 것 같아요. 정말? 확실해? 네, 병원에서 확인받았어요. 8주 됐대요. 정말 기뻐? 현아랑 이혼하고 너에게 가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겼네. 빨리 이혼하고 당당하게 함께 살아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사랑에 맞지 않았던 남편이 불륜으로 내연녀가 임신까지 했다는 사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현아, 32살이고요. 프리랜서 웹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어요. 남편 태윤이는 35살, IT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그때까지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지금 생각해도 믿기지 않는 일이에요. 5년 결혼 생활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제가 상상도 못한 배신을 당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결말은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할 거예요. 태윤이와 결혼한 지 벌써 5년이 되었는데 주변에서 부러워할 만큼 금슬이 좋은 부부였거든요. 태윤이는 대학교 4학년 때부터 창업 준비를 해서 졸업하자마자 바로 회사를 차렸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죠. 월세도 밀리고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대부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태윤이를 믿었어요. 이 사람이라면 분명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프리랜서로 번 돈으로 생활비를 대고 태윤이는 온전히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줬어요. 현아야, 고마워. 정말 내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야. 태윤이가 회사 매출이 처음으로 1억을 넘겼을 때 한 말이에요. 그때 정말 행복했어요. 우리가 함께 이뤄낸 성과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결혼 3년 차부터는 회사도 안정궤도에 올라서 여유가 생겼어요. 강남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분당의 새 아파트로 이사도 하고 해외여행도 자주 다녔죠. 태윤이는 항상 제게 고마워했어요. 우리 회사 지분 중 30%는 내 명의로 해놨어. 당연한 거야. 내가 없었으면 이 회사도 없었을 거니까. 그때 정말 감동했어요. 법적으로 부부 재산이긴 하지만 굳이 제 명의로 지분을 등록해준 태윤이의 마음이 너무 고마웠거든요. 우리는 정말 완벽한 팀이었어요. 태윤이가 기술과 사업을 담당하면 저는 디자인과 마케팅 쪽에서 조언을 해줬죠. 회사 홈페이지 디자인도 제가 했고 브랜딩 작업도 함께 했어요. 역시 내 와이프가 최고야. 센스가 정말 남달라. 태윤이는 항상 제 의견을 존중해줬어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도 꼭 저와 상의했고 회사 일도 자세히 얘기해줬거든요. 주말이면 둘이서 한강공원을 산책하거나 새로 생긴 맛집을 탐방하는 게 우리의 소소한 행복이었어요. 친구들이 너희 정말 신혼 때랑 똑같네라고 부러워할 정도로 달달했죠. 변화가 시작된 건 올해 3월이었어요. 태윤이가 어느 날 집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회사에 마케팅 팀 직원을 새로 뽑았어. 예린이라고 하는데 요가 강사 출신이야. 근데 마케팅 센스가 정말 좋더라. 요가 강사가 마케팅을. 흥미롭네. 어떤 사람이야? 31살이고 정말 똑똑해. 면접 볼 때 우리 회사 서비스를 미리 분석해서 개선점까지 제시하더라고. 이런 인재를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채용했어. 태윤이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어요. 좋은 직원을 만난 게 정말 기뻤나 보더라고요. 저도 덩달아 기뻤어요. 태윤이 회사가 점점 성장하는 것 같아서요. 그래? 그럼 이번 회사 창립 기념 파티 때 만나볼 수 있겠네. 응, 그때 소개해 줄게. 너도 분명 마음에 들어 할 거야. 그렇게 예린이라는 사람에 대한 첫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만 해도 정말 순수하게 좋은 직원이 들어왔구나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4월에 열린 회사 창립 5주년 기념 파티에서 예린이를 처음 만났어요. 키가 165cm 정도 되는 날씬한 체형에 긴 웨이브 머리가 인상적인 여자였어요. 요가 강사 출신답게 자세가 반듯하고 말하는 것도 차분하더라고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김예린입니다. 평소 대표님께서 사모님 얘기를 정말 많이 하셔서 꼭 한번 뵙고 싶었어요. 예린이가 먼저 다가와서 인사를 건넸어요. 예의 바르고 상냥한 모습이었죠. 안녕하세요, 현아라고 해요. 태윤이가 정말 좋은 분이 들어오셨다고 하던데 반가워요. 감사해요. 아직 부족한 게 많은데 대표님이 정말 잘 챙겨주세요. 그리고 사모님이 디자인하신 회사 홈페이지 정말 멋있어요. 전 그런 센스가 없어서 항상 부러워해요. 칭찬을 받으니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태윤이를 바라보는 예린이의 시선이
일반적인 직원이 상사를 보는 눈빛과는 달랐거든요. 뭔가 더 친밀하고 특별해 보이는 시선이었어요. 그리고 태윤이도 예린이와 대화할 때 평소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어요. 다른 직원들과 얘기할 때보다 더 신경 쓰는 듯한 느낌? 내가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가? 그때는 그냥 그렇게 넘어갔어요. 새로 들어온 직원이니까 더 신경 써주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파티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태윤이에게 물어봤어요. 예린 씨, 괜찮은 분 같더라. 근데 어떻게 우리 회사에 지원하게 됐대? 아, 예린이가? 링크드인에서 우리 회사 구인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고 하더라. 요가 강사로 일하다가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어서 마케팅 쪽으로 방향을 바꾼 거래. 그렇구나. 용기 있는 분이네. 응, 정말 똑똑하고 열정도 있어. 회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태윤이 목소리에서 예린이에 대한 호감이 느껴졌어요. 물론 일적인 호감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뭔가 달랐던 것 같아요. 예린이가 입사한 후 한 달 정도 지났을 때부터 태윤이에게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변화는 야근이 늘어난 거였어요. 오늘도 야근해야 해. 예린이랑 새로운 마케팅 전략 회의가 있거든. 또, 요즘 정말 야근이 많네. 몸 안 힘들어? 괜찮아. 지금이 중요한 시기야. 새로운 직원도 들어왔고, 마케팅도 강화해야 하니까 일주일에 3번은 야근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전에는 야근을 하더라도 일주일에 1번 정도였는데 갑자기 횟수가 늘어난 거죠. 두 번째는 예린이 얘기를 자주 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예린이가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냈어. 우리 회사 타겟, 고객층을 완전히 새롭게 분석했더라고. 예린이 마케팅 감각이 정말 뛰어나. 이런 사람을 왜 진작 못 만났을까? 예린이 덕분에 회사 매출이 20% 늘었어. 정말 대단한 친구야. 하루에 1번은 꼭 예린이 얘기가 나왔어요. 처음엔 좋은 직원에 대한 자랑인 줄 알았는데 점점 빈도가 잦아지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회사 행사에 저를 잘 데려가려 하지 않는 거였어요. 다음 주에 회사 워크샵 가는데 같이 갈래? 아니야, 바쁠 텐데 굳이. 그냥 직원들끼리 가는 거니까. 회사 회식은 어때? 오랜만에 직원들이랑 인사하고 싶은데. 회식은 업무 연장선이야. 재미없을 거야. 예전에는 회사 행사 때마다 꼭 저를 데려갔거든요. 직원들도 저를 좋아했고, 저도 태윤이 동료들과 친해지고 싶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혼자 가겠다고 하니까 서운했죠. 네 번째는 핸드폰을 뒤집어두기 시작한 거였어요. 전에는 핸드폰에 카톡이 와도 자연스럽게 확인하고 재밌는 내용이 있으면 저에게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핸드폰을 항상 뒤집어서 놓더라고요. 여보, 핸드폰 왜 뒤집어둬? 아, 그냥 습관이야. 화면이 자꾸 켜져서 눈이 피곤하더라고. 그럴듯한 이유였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2개월 정도 계속되니까 저도 모르게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하지만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여자의 직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어느 날 태윤이가 샤워하는 사이에 태윤이 핸드폰을 슬쩍 봤어요. 물론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궁금함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다행히 잠금이 걸려있지 않아서 쉽게 열 수 있었어요. 카카오톡을 확인해봤는데 예린이와의 대화가 정말 많더라고요. 대부분은 업무 관련 대화였어요. 마케팅 전략이나 고객 분석, 회의 일정 등등. 하지만 그 사이사이에 미묘한 대화들이 섞여 있었어요. 대표님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예린 씨도 고생 많았어요. 내일은 일찍 퇴근해요. 대표님 덕분에 회사 생활이 정말 즐거워요. 저도 예린 씨 같은 직원이 있어서 든든해요. 업무용 메시지 치고는 너무 사적인 느낌이었어요. 특히 예린이가 보내는 하트 이모티콘이 신경 쓰였어요. 다른 직원들은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정중하게 인사하는데 혼자만 하트를 보내니까요. 그리고 대화 내용을 더 보니까 둘이 업무 시간 외에도 자주 연락하더라고요. 저녁 늦게나 주말에도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주말에도 일 생각하시네요? 좀 쉬세요. 일이 재밌어서 그런가 봐요. 예린 씨랑 일하니까 더 즐거워요. 이런 대화를 보니까 정말 가슴이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이것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어. 그냥 친한 동료 사이일 수도 있잖아.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점점 커져갔어요. 결정적인 사건은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일어났어요.
태윤이가 또 야근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준비한다면서요. 그런데 그날따라 너무 의심스러워서 제가 태윤이를 미행해봤어요. 정말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걸 알면서도 궁금함을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태윤이 회사는 강남역 근처에 있어요. 저는 차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회사 건물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정말 야근을 한다면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8시쯤 되니까 태윤이가 회사에서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예린이와 함께요. 둘이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이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그냥 동료 사이가 아닌 좀 더 친밀한 사이로 보였어요. 제 심장이 쿵쿵거렸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죠. 회사 근처에서 저녁을 먹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둘이 향한 곳은 강남역 근처의 아늑한 카페였어요. 그것도 커플들이 자주 가는 분위기 있는 곳이었죠. 저는 차 안에서 지켜봤어요. 카페 창가 자리에 앉은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거든요. 태윤이와 예린이가 정말 친밀하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예린이가 태윤이 팔을 살짝 터치하기도 하고 태윤이도 예린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동료를 보는 시선이 아니었어요.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설마, 정말 설마. 하지만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들의 관계가 단순한 동료 사이는 아닌 것 같았거든요. 1시간 정도 지나서 둘이 카페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태윤이가 예린이를 집까지 바래다 주더라고요. 집에 돌아온 태윤이에게 물어봤어요. 야근 어땠어? 많이 힘들었지? 응, 좀 힘들었어. 프레젠테이션 자료 만드느라 골치 아팠어. 거짓말이었어요. 태윤이가 저에게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걸까? 아니면 정말. 그 후로 며칠 더 태윤이를 관찰해봤어요. 그리고 확신했어요. 태윤이가 예린이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요. 카페에서 둘의 모습을 목격한 후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죠.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탐정 모드에 들어갔어요. 첫 번째로 한 일은 태윤이 일정을 파악하는 거였어요. 태윤이는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면서 하루 스케줄을 저에게 얘기해주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오늘은 오후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 새로운 프로젝트 관련해서 예린이랑 준비한 자료를 발표해야 해. 또 예린 씨랑 회의야? 요즘 정말 자주 하네. 응. 그 친구가 워낙 아이디어가 좋아서 상당히 의존하고 있어. 의존한다는 표현이 걸렸어요. 직원에게 의존한다고 표현하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두 번째로는 태윤이 출근길을 몰래 따라가 봤어요. 혹시 예린이를 태워다 주는 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다행히 태윤이는 혼자 출근했어요. 하지만 회사 근처에서 예린이와 마주쳐서 함께 들어가더라고요. 우연일 수도 있지만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의심스러웠어요. 세 번째는 예린이에 대해 좀 더 알아보는 거였어요. SNS 계정을 찾아봤는데 인스타그램에 계정이 있더라고요. 예린이 인스타를 보니까 정말 놀랐어요. 최근에 올린 사진들의 배경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태윤이랑 제가 자주 가던 카페, 레스토랑들이었거든요. 그것도 태윤이랑 제가 특별한 날에만 가던 곳들이요. 특히 강남에 있는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 사진을 보고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거기는 태윤이가 저한테 프러포즈했던 곳이었거든요. 우리만의 특별한 장소였는데 예린이가 혼자 찍은 사진이었는데 각도가 정말 묘했어요. 마치 누군가와 함께 있는데 그 사람은 사진에 안 나오게 찍은 것 같은 느낌? 그리고 해시태그도 의미심장했어요. 샵 소중한 사람과 샵 행복한 시간 샵 비밀스러운 만남. 이걸 보고 확신했어요. 예린이가 누군가와 만나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태윤이라는 것도요. 일주일 후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기회가 생겼어요. 태윤이가 2박 3일 부산 출장을 간다고 했어요. 새로운 거래처 미팅이 있어서 꼭 가야 한다면서요. 혼자 가? 직원은 안 데려가고? 응, 이번엔 혼자 가야 해. 중요한 미팅이라 대표가 직접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전에 부산 출장 갈 때는 항상 직원을 한 명씩은 데려갔거든요. 이번에만 혼자 간다는 게 의심스러웠어요. 태윤이가 출장 간 첫날 밤, 저는 예린이 집 근처를 지나가 봤어요. 혹시나 해서요. 예린이는 마포구에 원룸을 얻어 살고 있었어요.
태윤이가 한 번 언급한 적이 있었거든요. 밤 10시쯤 예린이 집 앞을 지나가는데 불이 꺼져 있더라고요. 집에 없는 것 같았어요. 설마. 더 확실히 알아보기 위해 다음날 예린이 인스타그램을 확인해 봤어요.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사진을 봤어요. 부산 해운대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것도 태윤이가 저한테 보낸 위치와 똑같은 곳에서요. 태윤이는 저한테 호텔 비즈니스 센터에서 미팅 준비 중이라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같은 시간에 예린이는 해운대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던 거예요. 더 소름 끼친 건 예린이 사진 속에 남자 그림자가 살짝 보였다는 거예요. 키와 체형이 태윤이와 비슷했어요. 그 순간 정말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정말 둘이 함께 부산에 있는 거구나. 태윤이가 출장에서 돌아온 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태윤이 핸드폰을 다시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태윤이가 샤워하는 사이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열었어요. 예린이와의 카톡을 확인했는데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어요. 부산에서의 2박 3일, 정말 행복했어요. 신혼여행 같았어요. 나도 정말 좋았어. 이런 시간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 사모님이 의심하는 것 같던데 괜찮아요? 조심해야겠어요. 괜찮아. 조금만 더 기다려줘. 곧 정리할게. 정리라니. 정말 이혼하실 생각이에요? 응, 마음 정했어. 너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 이 메시지를 보는 순간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손이 덜덜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메시지가 있었어요. 오빠, 제가 임신한 것 같아요. 정말 확실해? 네, 병원에서 확인받았어요. 8주 됐대요. 정말 기뻐. 이제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어졌네. 빨리 현아 씨와 정리하고 우리가 당당하게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이 메시지를 보고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임신까지 한 거예요. 예린이가 태윤이 아이를 가진 거였어요. 그 순간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울고 싶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하고, 5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건가 싶었어요. 그로부터 3일 후, 태윤이가 먼저 저에게 얘기를 꺼냈어요. 현아야, 할 얘기가 있어. 태윤이 표정이 너무 심각해서 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요. 뭔 얘기인데? 사실,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어. 역시나였어요. 하지만 직접 듣는 것과 예상하는 건 달랐어요. 정말 충격이었거든요. 누구야? 예린이야. 회사 직원. 예린이. 말이 안 나왔어요. 화도 나고 슬프기도 했지만 뭔가 허탈하기도 했어요. 미안해, 현아야. 내가 정말 나쁜 놈이야.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정말 사랑해. 언제부터? 3개월 전부터. 아니, 처음 만났을 때부터인 것 같아. 3개월. 제가 의심하기 시작한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이혼해줘. 더 이상 너를 속이고 싶지 않아. 그 순간 정말 뺨을 때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제가 손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유가 그것뿐이야? 태윤이가 잠시 주저하더니 결국 진실을 털어놨어요. 예린이가 임신했어. 8주 됐어. 내 아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하지만 울지는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말했어요. 알겠어. 이혼해줄게. 태윤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제가 울고 불고 매달릴 줄 알았나 봐요. 정말 그렇게 쉽게? 응. 대신 조건이 있어.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걸요. 차라리 이 상황을 제가 유리하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조건, 뭔 조건? 첫째, 이 집은 내가 가져. 둘째, 위자료 5억. 셋째, 회사 지분 중 4명이인 30%를 50%로 늘려줘. 태윤이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50%. 그건 너무. 싫으면 이혼 안 해줘. 그럼 예린 씨랑 평생 숨어 다니면서 살아야겠네. 제가 냉정하게 말하니까 태윤이가 당황하는 게 보였어요. 현아야, 좀 많은 것 같지 않아? 많기는. 5년 동안 내 뒷바라지 하면서 회사 키운 게 나인데 이 정도도 못 줘. 하지만 50%면 경영권의 문제가.
그럼 45%로 하자. 대신 조건이 하나 더 있어. 뭔데? 새 출발 자금으로 당장 현금 3억을 줘. 그 돈으로 내 사업을 시작할 거야. 태윤이는 정말 곤란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빨리 이혼하고 예린이와 새 출발을 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결국 제 조건을 받아들였어요. 알겠어. 그렇게 하자. 좋아. 그럼 다음 주까지 서류 정리해서 가져와. 저는 일부러 담담하게 말했어요. 태윤이가 제가 얼마나 차분한지 보고 놀라더라고요. 사실 속으로는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이때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최대한 많은 걸 얻어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혼 조건을 합의한 후 저는 혼자 있을 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5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게 너무 허무하고 슬펐거든요. 하지만 슬픔만 가지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저를 배신한 두 사람에게 분명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때 갑자기 떠오른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내가 받을 회사 지분.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될까? 태윤이 회사는 IT 스타트업이라서 경쟁업체가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라이벌 의식을 불태우는 회사가 하나 있었거든요. 드림테크라는 회사였는데 태윤이가 항상 저놈들이 우리 기술 베끼려고 한다며 경계했던 곳이에요. 며칠 전에 우연히 뉴스에서 봤는데 드림테크에서 태윤이 회사 같은 분야의 스타트업을 인수하려고 한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만약 내가 가진 지분을 드림테크에 판다면 생각만 해도 통쾌했어요. 태윤이가 얼마나 충격받을지 상상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감정적 복수가 아니었어요. 경제적으로도 저에게 유리했거든요. 드림테크에서 지분을 높은 가격에 사려고 할 테니까요. 며칠 후 저는 드림테크 대표에게 연락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태윤테크 지분에 관심 있으시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떻게 그걸? 저는 태윤테크 지분을 45% 가지고 있는 현아라고 합니다. 태윤 대표의 부인이고요. 전화 너머로 놀라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왜 갑자기? 곧 이혼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분을 정리하려고 하거든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만나서 얘기해보죠. 드림테크와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예린이의 임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서 예린이가 다닌다던 병원을 알아봤어요. 태윤이가 무심코 언급했던 병원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그 병원에 전화해서 김예린이라는 환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했더니 그런 환자는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어요. 이상하네? 다른 병원인가? 태윤이가 언급했던 다른 병원들도 모두 확인해봤는데 어디에도 예린이의 진료 기록이 없었어요. 그때 문득 드는 생각이 설마 가짜 임신인가? 더 확실히 알아보기 위해 예린이를 몰래 미행해봤어요. 어느 날 오후 예린이가 병원에 간다는 핑계로 회사를 조퇴하더라고요. 저는 멀리서 따라가 봤어요. 그런데 예린이가 간 곳은 병원이 아니라 네일아트 샵이었어요. 2시간 동안 네일 받고 나와서 그 다음엔 카페에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더라고요. 임신 8주차라면서 네일아트를, 그것도 임신 중에 하면 안 된다는 젤 네일을? 그 순간 확신했어요. 예린이의 임신은 가짜라는 걸요. 이 여자가 가짜 임신으로 태윤이를 속이고 있구나. 정말 소름 끼쳤어요. 이혼을 종용하기 위해 임신을 거짓말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기가 막혔어요. 이제 제 복수가 더욱 완벽해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드림테크와의 협상이 마무리됐어요. 제가 가진 45% 지분을 시가보다 30% 높은 가격에 팔기로 한 거예요. 총 15억 원이었어요. 태윤이는 이혼 서류를 가져왔어요. 정말 빨리 처리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현아야, 정말 고마워. 이렇게 쿨하게 해줘서. 별 말씀을. 서로 새로운 시작하는 거잖아. 저는 일부러 담담하게 대했어요. 태윤이가 안심하게 만들고 싶었거든요. 이혼 서류에 사인하고 지분 이전 서류도 모두 처리했어요. 태윤이는 정말 기뻐했어요. 드디어 예린이와 당당하게 만날 수 있게 됐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 다음 날 저는 드림테크의 지분을 정식으로 매각했어요. 태윤이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어요. 현아야, 너 뭔 짓을 한 거야? 태윤이가 완전히 화가 나서 저한테 전화했어요. 무슨 소리야? 내 회사 지분을 드림테크에 판 거 맞지? 응, 맞아. 미쳤어. 왜 그런 짓을 했어? 그냥 돈이 필요했거든.
새 출발하려면 자금이 있어야지. 태윤이가 정말 미칠 것 같아 하더라고요. 너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 드림테크가 우리 회사 경영에 개입할 수 있게 된 거야. 몰랐어. 미안. 저는 일부러 무관심하게 대답했어요. 사실 저는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드림테크가 그 지분으로 태윤이 회사의 핵심 기술에 접근할 수 있게 되고 결국 회사가 위험해질 거라는 것도요. 태윤이는 며칠 동안 저한테 계속 전화했어요. 지분을 다시 사겠다고, 돈을 더 주겠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리고 2주 후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태윤이가 완전히 망가진 채로 제게 찾아왔어요. 얼굴이 완전히 하얗고 눈은 충혈되고 정말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현아야, 왜, 무슨 일이야? 예린이가. 태윤이가 말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뭔데? 빨리 말해봐. 임신이 거짓말이었어. 드디어 들통났나 보더라고요. 뭐, 병원에서 확인해보니까 임신한 적이 없다는 거야. 태윤이가 정말 절망한 표정이었어요. 왜 그런 거짓말을? 이혼을 종용하기 위해서였나 봐. 나를 완전히 속인 거야.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쾌감을 느꼈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진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예린이한테 따졌더니 처음엔 부정하다가 나중에 다 털어놨어. 뭐라고 하던데? 정말 사랑한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고. 나와 함께하고 싶어서 그런 거짓말을 했다고. 태윤이가 정말 허탈한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예린이를 믿을 수가 없어. 이런 거짓말까지 하다니. 저는 그 순간 정말 통쾌했어요. 두 사람이 서로 불신하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태윤이가 한 말이었어요. 현아야, 나 정말 바보였어. 너를 버리고 그런 여자를 선택했다니. 다시 돌아갈 수 없을까?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뭐라고? 나 정말 바보였어. 예린이한테 완전히 속았어. 너 같은 아내를 버리고. 정말 미안해. 태윤이가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죠. 태윤아, 넌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정말이야. 예린이랑은 완전히 끝났어. 가짜 임신까지. 정말 믿을 수 없어. 그래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혼 서류 아직 법원에 안 냈잖아. 취소할 수 있어. 정말 뻔뻔하더라고요. 자기가 먼저 다른 여자한테 빠져서 이혼하자고 해놓고 이제 와서 다시 돌아오자고 하다니. 미안한데 난 이미 결심했어. 현아야, 제발. 그리고 말이야. 저는 그때 태윤이에게 진실을 털어놨어요. 내가 내 회사 지분을 드림테크에 판 거. 다 계획이었어. 태윤이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뭐, 내가 예린이랑 바람 피우는 거 다 알고 있었어. 부산 여행도, 가짜 임신도 다 알고 있었고. 그럼 왜? 복수하려고. 나를 배신한 대가를 치르게 하려고. 태윤이가 정말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너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3개월 전부터. 내가 예린이 얘기 자주 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의심했어. 그럼 이혼 조건도? 맞아. 다 계획이었어. 지분 늘려달라고 한 것도 그걸 경쟁업체에 팔려고 한 거였어. 태윤이가 무너지는 게 보였어요. 그 다음 주부터 태윤이 회사에 진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드림테크가 45% 지분을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여하면서 회사 경영에 간섭하기 시작한 거예요. 태윤이가 저한테 매일 전화했어요. 현아야, 제발 도와줘. 드림테크에서 우리 핵심 기술 다 빼가려고 해. 그래서 제발 지분을 다시 사게 해달라고 해줘. 돈은 얼마든지 줄게. 미안하지만 이미 계약서에 사인했어. 번복할 수 없어. 사실 드림테크와 계약할 때 1년간 재매각 금지 조항을 넣어달라고 제가 요청했었어요. 태윤이가 돈으로 다시 사지 못하게 하려고요. 2주 후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태윤이 회사의 주요 개발자 3명이 드림테크로 이직했어요. 더 좋은 조건을 제시받았다면서요. 사실 드림테크에서 제가 준 정보를 바탕으로 태윤이 회사의 핵심 인력들을 스카우트한 거였어요. 저도 5년간 함께 일했으니까 누가 중요한 사람인지 다 알고 있었거든요. 현아야, 제발. 태윤이 목소리에서 절망이 느껴졌어요. 회사가 완전히 망가지고 있어. 개발자들도 다 떠나고 거래처들도 불안해해. 그건 내 잘못이지.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그러니까 제발. 늦었어, 태윤아. 한 달 후, 태윤이 회사는 정말로 위기에 빠졌어요. 주요 프로젝트 3개가 중단됐고, 투자자들도 투자를 회수하려고 했어요. 한편 태윤이와 예린이의 관계도 완전히 끝났어요. 가짜 임신이 들통난 후, 두 사람은 크게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태윤이가 저한테 털어놓더라고요. 예린이한테 정말 실망했어. 가짜 임신뿐만 아니라 다른 거짓말도 많았어. 다른 거짓말? 요가 강사 그만둔 이유도 거짓말이었어. 사실은 센터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쫓겨난 거였어. 뭔 문제? 거기 원장님이랑 불륜을 했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요가 센터에서 퇴출당한 거였어. 정말 놀랍더라고요. 예린이가 그런 전력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우리 회사에 지원한 거였어. 나를 완전히 이용한 거야. 태윤이가 정말 바보 같았어요. 그런 여자한테 속아서 5년 결혼 생활을 벌였으니까요. 그리고 예린이가 마지막에 한 말이 뭐라고 하던데? 오빠가 먼저 유혹했잖아요. 저만 나쁜 사람 만들지 마세요. 정말 뻔뻔한 여자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끝난 거야? 응. 아니, 예린이가 먼저 떠났어. 회사도 그만두고 어디론가 사라졌어. 예린이는 결국 모든 게 꼬이자 책임지기 싫어서 도망간 거였어요. 3개월 후 태윤이 회사는 결국 문을 닫게 됐어요. 드림테크에서 핵심 기술과 인력을 모두 빼간 후 남은 건 빈 껍데기뿐이었어요. 더 이상 경쟁력이 없었죠. 태윤이가 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진 거예요. 현아야, 나 정말 다 잃었어. 태윤이가 완전히 망가진 채로 저에게 전화했어요. 회사도 망했고 직원들도 다 떠났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그래, 이게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욕심을 부렸어. 태윤이가 처음으로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았어요. 너무 늦었어, 태윤아. 알아. 하지만 정말 미안해. 태윤이는 회사가 망한 후 취업을 시도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스타트업 CEO였다가 갑자기 직장인이 되기는 어려웠거든요. 게다가 업계가 좁다 보니 태윤이 회사가 망한 이유도 다 알려져 있었어요. 불륜 때문에 아내와 이혼하고 회사까지 말아먹었다는 소문이 돌았죠. 반면 저는 정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드림테크의 지분을 판 15억 원과 태윤이한테서 받은 현금 3억 원, 총 18억 원으로 제 회사를 차렸어요. 웹디자인 전문 업체로 시작해서 점점 규모를 키워나갔어요. 제가 5년간 태윤이 옆에서 배운 경영 노하우가 정말 도움이 됐거든요. 무엇보다 태윤이 회사 핵심 기술과 고객 정보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슷한 서비스를 더 잘 만들 수 있었어요. 드림테크에서도 저와 파트너십을 제안해왔어요. 제가 태윤이 회사를 잘 아니까 인수 과정에서 자문을 해달라는 거였어요. 물론 거절했어요. 거기까지 하면 너무 잔인할 것 같았거든요. 6개월 후 제 회사 직원이 15명까지 늘어났어요. 매출도 월 2억 원을 넘어섰고요. 무엇보다 정말 행복했어요. 배신당할 걱정 없이 제 능력으로만 승부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정말 뜻밖의 일이 생겼어요. 제 회사에 웹개발 외주를 맡기는 클라이언트 중에 민호라는 분이 있었어요. 저보다 1살 어린 34살이고 건축 설계사였어요. 처음엔 그냥 업무적인 관계였는데 점점 가까워졌어요. 현아 씨,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회사를 이렇게 키우다니. 과찬이세요. 그냥 열심히 한 것뿐이에요. 민호 씨는 정말 다른 사람이었어요. 태윤이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첫째, 정말 솔직했어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둘째, 저를 진심으로 존중해줬어요. 제 의견을 항상 들어주고 중요하게 여겨줬어요. 셋째, 제 과거에 대해서도 이해해줬어요. 이혼하셨다고 들었는데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쉽지 않았어요. 상처받으신 만큼 더 좋은 일만 생기길 바라요. 민호 씨의 따뜻한 마음이 정말 고마웠어요. 1년 후 우리는 연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진짜 행복한 연애를 했어요. 그로부터 6개월 후 태윤이가 마지막으로 저를 찾아왔어요. 정말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살도 많이 빠지고 머리도 많이 빠진 것 같았어요. 현아야, 뭐 하러 왔어?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어. 태윤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일어나. 사람들이 봐. 제발, 나 좀 도와줘.
뭘 도와달라는 거야? 취업 좀 도와줘. 정말 아무 대도 받아주지 않아. 태윤이가 정말 절박한 표정이었어요. 미안하지만 난 도와줄 수 없어. 현아야, 제발. 너는 나를 배신했어. 그 대가를 치르는 거야. 알아. 하지만 이제 정말 후회하고 있어. 후회는 늦었어. 저는 정말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말이야, 태윤아. 응. 내가 나한테 한 일을 생각해봐. 5년 결혼 생활을 하루아침에 버리고 다른 여자한테 가잖아. 나도 그때 정말 힘들었어. 그런데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그건 너무 이기적인 것 같은데. 태윤이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새로운 삶을 살아. 나처럼. 그게 태윤이와의 마지막 만남이었어요. 지금은 민호 씨와 결혼해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제 회사도 계속 성장해서 직원이 50명까지 늘어났어요. 태윤이가 운영하던 회사보다 더 큰 회사가 됐죠. 무엇보다 민호 씨가 정말 좋은 남편이에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존중해줘요. 사업도 응원해주고 힘들 때 위로도 해주고요. 여보, 정말 대단해. 이렇게 성공한 사업가와 결혼하다니 내가 행운아야. 민호 씨는 항상 제게 이런 말을 해줘요. 태윤이와는 정말 다른 사람이에요. 아, 그리고 예린이 소식도 들었어요. 예린이는 다른 도시로 이사가서 또 다른 기혼 남성과 불륜을 하다가 들통났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바뀌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태윤이는 결국 작은 회사에 취업했어요. 월급쟁이가 됐죠. 예전 CEO 시절을 생각하면 정말 초라한 모습이에요. 가끔 태윤이가 제 회사 앞을 지나가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저를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다가오지는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가 있어요. 복수는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제가 태윤이와 예린이를 발견했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했다면, 울고불고 매달리고 화내고 소리 지르고 했다면 아마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거예요. 오히려 태윤이가 현아가 이해심이 없다며 더 당당하게 이혼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계산했어요. 첫째, 이혼 조건을 최대한 유리하게 받아냈어요. 둘째, 그 조건을 활용해서 완벽한 복수를 했어요. 셋째, 그 과정에서 제 새로운 인생의 발판을 마련했어요. 결과적으로 태윤이는 모든 걸 잃었고 저는 더 나은 삶을 얻었어요. 이게 진짜 승리죠. 복수는 상대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제가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중에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냉정하게 생각하고 전략적으로 행동하세요. 배신당했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복수는 여러분이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저는 태윤이 덕분에 더 강한 사람이 되었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났고, 더 성공한 사업가가 됐어요. 물론 쉽지 않았어요. 정말 많이 울었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지금의 행복한 삶이 있는 거죠. 제가 한 복수가 너무 심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당연한 대가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그리고 이런 실화 사연이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